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겨울 모든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싱글의 삶으로 돌아온 33 여자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듣다 보면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있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간혹 자기 옆에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떠나간 버스를 붙잡으려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요. 한때는 배우자였던 그 인간도 딱 그 꼴이었습니다. 떠나간 버스인 저를 붙잡으려 해봤자 이미 그 인간의 속내를 알게 된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참 우스워서 한번 깨져버리면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혼하면서 알았습니다. 믿음이 깨지니 저는 함께했던 시간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세상에 깔끔한 이별은 없다지요. 결혼했던 부부가 이혼했다고 해서 바로 몰랐던 사이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남녀 간의 이별은 찌질하기도 하고 구질구질하기도 합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해 사귀던 커플도 헤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경우 이혼하고 나서도 남편과 그 가족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바람에 한동안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미 떠나간 버스 붙잡으면 뭐 하나요? 옆에 있을 때 잘했어야죠. 이혼 후에도 저를 찾아와 매달리던 그 사람 옆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가끔 떠오르면 소름이 돋기까지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땅을 치며 후회한다는 말로 저를 괴롭게 하며 재혼하자고 조르더니 한 번은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징징거린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혼이라는 건 이보다 더 사람이 싫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걸 느껴본 경험이었네요. 예, 이혼이라는 거 이미 했다고 해서 다시 합치지 못하는 법이라도 있다니? 이제와 이러는 거 싫다는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너랑 몇 년 동안 인연이 있던 우리 아들 아니냐.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 알지? 나중에 엄한 사람 만나서 뒤통수 맞느니 너를 제일 잘하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제일 나을 거다. 긴 말 안 할 테니까 합치는 거 잘 생각해봐.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네 친정아빠한테는 아들같이 잘하던 애 아니냐. 네가 이러는 건 배은망덕한 거야.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까지 운운하며 재결합을 종용하던 전남편 어머니에게 저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정말 못 들어주겠네요. 어머니가 뭔데 이미 남남인 우리 사이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아들같이 잘했다는 개똥 같은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배은망덕이라뇨. 저 어머니가 아들한테 우리 아빠 욕하고 잘하지 말라고 대놓고 뭐라 하셨던 거 다 알아요. 배은망덕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정말 공권력 동원해서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이혼하고 나서까지 저에게 들러붙는 두 모자를 저는 그렇게 힘겹게 떼어냈습니다. 결혼 생활은 꼴랑 1년 남짓이었고 전 남편과 사이에 당연히 아이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는 5년이나 했어요. 연애 길다고 결혼에 잘 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산 증인인데요. 제가 남편과 결혼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 결혼 전 엄마 돌아가셨을 때 힘들어하던 저 보듬어 준 게 남편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한테 잘했고 예의 바르고 혼자 남게 된 우리 아빠에게도 잘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 보고 결혼 결심했고요. 결혼할 때 남편 집안 형편이 별로여서 도움 받지 말고 결혼하자기에 저도 그렇게 하면 시댁 간섭 덜 받을 것 같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빠는 제 힘으로 결혼하겠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면서 다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김서방이 못 해오면 네가 해가면 되지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래? 아빠가 너 집이랑 자랑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모자랄 거 없이 해가라.
네 엄마도 그걸 원할 거야. 하나뿐인 딸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엄마가 죽기 전에 너 시집 갈 때 아쉬운 소리 절대 안 듣게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갔어. 아빠, 그럴 필요 없어. 나랑 김서방 모은 돈에다가 대출 껴서 전세 얻기로 했는걸? 그리고 스몰 웨딩 할 거니까 결혼 비용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갈 거야. 축의금 들어오는 것도 꽤 될 테고. 그래도 대출 껴서 시작하면 니들 월급으로 갚고 사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할 텐데 그러냐? 이건 아빠 말대로 하지 그래. 나중에 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집이며 차며 해달라면 해주겠다 하셨지만 제가 마다했습니다. 아빠가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이라 해도 부모에게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진 게 없어 자격지심에 힘들어하는 남자친구 길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이라는 게 참 부모 도움 안 받으면 절반 이상을 대출받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셋집 마련할 때 어쩔 수 없이 친정오빠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재력만 따지면 우리 친정아빠와 시댁은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만 시댁에 굳이 그런 거 시시콜콜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친정아빠는 사업을 꽤 오래 하셨고 많은 재산이 있는 분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검소해 보이는 분입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넓은 집 필요 없다며 관리 편한 소형 아파트에서 사는 거 자처하실 정도로 소박한 어른이세요. 사실 저는 결혼 전 20대부터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는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도 있었는데요. 그건 굳이 결혼 전에 남편이나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이유는 몇 년 전 돌아가신 엄마가 저에게 한 당부 때문입니다. 주연아,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나중에 혹시 결혼하고 싶은 사람 나타난다고 해서 네 거 전부 오픈할 필요는 없어. 그건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야. 특히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네가 가진 재산이나 돈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다 말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전부 솔직하게 말 안 하면 그게 부부야? 엄마 말은 결혼 전부터 굳이 네가 가진 거 다 얘기하지는 말라는 거야.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없다. 아무리 순수한 사이라고 해도 돈이 끼어들면 달라지는 거야. 살다 보면 차근히 다 하게 될 텐데 애초부터 사람 진심 헷갈리게 오픈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래. 여자는 결혼해도 남편 모르게 꼭 딴 주머니가 있던가 아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겠더라. 그래야 할 말하고 사는 거다. 엄마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자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강조하시는 건 여자도 딴 주머니를 차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내 전부를 오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할 사람에게 뭔가 숨긴다는 게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다 해도 늘 나쁜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니까요. 저는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당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더러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별 수 없죠. 결혼할 사람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굳이 제 조건을 우위에 놓아서 저를 진실되지 않게 대하는 게 싫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큰 문제는 없었지만 누구나 겪는 자잘한 다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어머니도 별 수 없는 시어머니였는지 혼수나 예단에 욕심을 내시기도 했고요. 저 엄마 돌아가신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우리 아들은 장모 사랑을 못 받아서 어쩌니? 하며 저 마음 아픈 말씀을 대놓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위로한답시고 엄마, 요즘은 그런 말도 다 옛말인 거 몰라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나 아들같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모 사랑 못 받는 만큼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더 잘하겠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짧은 대화가 제 불행한 결혼 생활의 복선이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시어머니 말 듣고 속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예비 신랑이 하는 말에 묘하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든 아들 가진 부모라면 아쉬울 수 있겠다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장모 사랑만 못 받아서 아쉬운 게 아닌 듯 했습니다. 상견례 할 때 마치 자식 자랑 성토대회라도 하듯 아들 자랑을 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본래 상견례 때는 상대방 자식 칭찬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친정아빠가 예의 갖추신다고 예비 남편 칭찬을 했는데요. 아들을 참 훌륭하게 잘 키우셨네요. 똑똑하고 직장도 안정적으로 다니고 딱 봐도 부모 속 한번 썩인 적 없을 것 같은 모범생이다 싶네요. 훌륭한 아들을 사위로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에는 제 칭찬으로 응수하는 게 예의임에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렇지요. 제가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는지 모르실 겁니다. 속 썩이는 거 없이 공부도 잘해서 학교도 좋은 데 갔고요. 저는 잔소리 한 번을 한 적이 없네요. 잘 키운 아들 드리는 거니 그 댁에서도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놓고 무례하진 않았지만 어쩐지 들으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죠. 물론 오고 가는 대화나 분위기가 어색하긴 해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집안에서는 솔직히 결혼을 감사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 고작 5천만 원으로는 집안 도움 없이 솔직히 결혼하기 힘들다는 거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아빠가 도움을 주셨다는 거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고 아마 그래서 예단이랑 혼수 같은 거 욕심은 안 부리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때만 해도 남편 월급은 고작 실수령액 250 남짓이었고 경력이 더 많았던 제가 300만 원 초반의 월급을 받을 때라 수입도 더 많았어요. 그러니 이래저래 아들보다는 나은 조건의 며느리라고 생각하셔서 저에게 딱히 뭘 요구하신 것도 없었고요. 어쨌든 작은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적당히 양보하며 의견을 조율했다고 생각했고 이만하면 크게 의견 차이 없이 순조롭게 하는 결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결혼하면 결혼 생활도 순탄할 줄 알았는데 신혼 때부터 저는 남편과 크고 작은 다툼이 많았습니다. 역시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다 해도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 맞는 건가 봅니다. 저는 그걸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알았습니다.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당부할 말이 있다며 하신 말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부부에게 잘 살라고 덕담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시집 왔으니 앞으로 똑바로 잘 살라는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이제는 너도 우리 집 식구다. 나는 딸이 없다마는 너를 딸처럼 대할 거야. 둘이 버는 돈 알뜰살뜰 모아서 재산도 불리고 애도 낳고 살았으면 하는구나. 그리고 아가, 요즘 시대가 아무리 남편 평등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여자가 남자를 더 받들고 내줘야 하는 거다. 돈 벌어오는 집안의 기둥이 남편 아니냐. 그래야 남자가 밖에서 큰일하는 법이야. 나는 아들한테 잘 자란 집안일 시켜가며 키운 적 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제가 말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편입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돈 벌어오는 사람이 집안의 기둥이라면 우리 집안은 기둥은 전해요. 왜냐면 제가 어머니 아들보다 훨씬 월급이 많으니까요. 그럼 큰일도 제가 하는 셈이니까 내조 잘하라는 말이나 살림 잘하라는 말은 저 말고 어머니 아들한테 하셔야죠. 그렇지 여보. 내 말 맞지? 그랬더니 남편이랑 어머니가 똥 씹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러니?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네 남편한테 잘하라는 말을 어찌 그렇게 알아듣는 거니? 어머니도 참. 아까 그러셨죠? 저를 딸처럼 대하신다면서요. 어머니는 딸 시집 갔는데 밖에서 개처럼 일해서 돈도 벌고 집에서는 남편한테 종년처럼 떠받들고 산다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와 남편 둘 다 아무 말 못하고 입만만 쩍쩍 다시긴 했습니다. 그 실랑이가 있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오긴 왔다마는 앞으로 좀 험난하겠구나 하고요. 원래 결혼하면 서러운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저는 서럽다기보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맞는 친정 아빠 생신 때 저는 아빠 모시고 집에서 제 손으로 음식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빠가 김서방 아직은 불편할 수 있다면서 간단히 외식하자길래 아빠 말대로 밖에서 외식했습니다. 남편이랑 반반 각출해서 아빠에게 와인이랑 용돈 선물도 드렸고요. 그걸로도 우리 아빠는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생신 전날 저에게 전화까지 하시더니 너 내일 네 아버지 생신인 건 아니?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잡채하고 미역국 끓이고 아버지 생신상 차려드려라. 이러시길래 어머니 내일 저 출근해야 하는데요. 아침에는 못 가니 저녁 때 외식으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결혼하고 시부모 첫 생일은 며느리가 챙기는 거 몰라? 미리미리 회사에 휴가를 냈어야지. 넌 왜 그리 센스가 없니? 이러면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친정아빠 생신 때는 남편이 휴가 낼 생각 안 하던데 저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저 회사 일 바빠서 휴가 내는 거 힘들어요. 어쨌든 아침에 가서 생신상 차리는 건 어려우니까 저녁 때 외식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날 아버지 생신날 저녁에 시댁에 가서 밖에서 식사했습니다. 물론 친정아빠랑 똑같이 돈 각출해서 용돈 봉투 남편이 드렸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주는 거라 생각하는지 넌 뭐 준비한 거 없냐 은근히 눈치를 주시는 거 계속 모른 척 했더랬습니다. 제가 할 말 다 하고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어머니도 저를 점점 세게 대하시는 걸 날이 갈수록 느끼겠더라고요. 더 화가 났던 건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 때였습니다. 저도 우리 집 귀한 딸이고 엄마 살아계실 때는 우리 친정은 부모님 두 분 오손도손 앉아서 같이 명절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나물 무치고 아빠랑 저는 전 부치고 그러고 살았어요. 손님들 오면 같이 상 차려 나가고 웃으면서 보냈던 게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명절은 즐거운 날이 아니더라고요. 시댁은 큰 집이라 가족들이 전부 모이는 집안이었는데요. 다 모인 식구가 좋기 20명은 넘었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음식 준비해야 한다길래 갔더니만 그야말로 머리카락이 기름으로 절어질 때까지 전을 부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명절 당일에도 시어머니 대신 주방에 들어앉아 나물 부치고 고기 데우고 과일 깎아내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뭐 했냐고요? 제가 하도 힘들어서 설거지라도 시킬라 치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이러십니다. 나는 너 이런 거 시킨 적 없다. 일할 사람이 있는데 네가 지금 부엌에 왜 들어와? 다른 가족들이 보는데 뭐라 하겠니? 너는 나가 있어. 어머니가 이러면 남편은 또 머리를 국적거리며 도로 나갑니다. 일할 사람이 있다라. 어머니가 말한 일할 사람은 저였죠. 결혼하고 처음 보내는 명절이라 정신없이 시키는 거 하긴 했지만 가만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결혼은 서로 의지하고 살려고 한 건데 결혼하고 나서는 전 오히려 정말 너무 힘들어졌고 남편은 오히려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서 살까지 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차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이렇게 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 내가 팔려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다. 원래 결혼하면 초반에는 힘든 법이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던 둘이 같이 사는 건데 서로 맞춰가는 거지. 맞춰가는 거라고? 글쎄, 나는 당신이 나한테 맞춰준다는 생각 전혀 들지 않아. 당신의 가풍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것 같아서 힘들 뿐이라고. 나 앞으로는 이렇게 못해. 못하다니, 뭘 못하겠다는 거야? 남편은 정말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로 물었고,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신도 참 답답하다. 그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당신의 집에서 어떻게 며느리 노릇했는지 내가 힘든 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는 결혼이 여자한테 이렇게 손해나는 짓인지 몰랐어. 똑똑히 알아도 나는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사위 대접 받는 것만큼 나도 대우받길 원해.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는 당신이 하는 만큼만 할 거야. 알겠어? 그래. 뭐 그런 것 때문에 화난 거였어? 그렇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은 의외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군요. 하지만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본격적으로 험난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 좋게도 결혼 전 이직 준비를 하려고 이력서를 넣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전 직장보다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부부에게 좋은 일이 왜 험난한 시집살이의 계기가 되었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직하면서 월급이 같이 올라 저보다 3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돈 더 받게 되면 정말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겠죠? 물론 저도 남편이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한 거 축하해줬고 월급 많아진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직을 축하한다며 시댁 식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한껏 치켜 세우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이거 봐라. 우리 아들 능력이 얼마나 좋으면 회사에서 월급을 더 줘가면서 데려오려고 했겠니? 이제 월급도 너보다 많이 받게 되었다며? 이제는 네가 우리 아들보다 더 버니 대접받겠다는 말은 못하겠구나.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버니까 너도 그만큼은 대우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이 어머니 입을 막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니까요. 나도 이제 앞으로는 와이프한테 대접 좀 받으려나? 보통 돈 많이 벌어오면 반찬부터 달라진다던데. 앞으로는 나 그동안 못 얻어먹었던 아침밥도 좀 얻어먹을 수 있겠네? 두 모자가 하는 대화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니까 월급 더 받는 아들한테 똑바로 대우해주라는 거잖아요. 어머니, 누가 들으면 저보다 몇백만 원 더 벌어오는 줄 알겠어요. 고작 30만 원 더 벌어오는데 저도 야근하면 그것보다 더 벌어요. 당신도 그래. 아침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사람이 챙겨 먹어야지. 나보다 회사도 가까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얻어먹을 생각을 해? 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더 버는데 너보다 버는 만큼은 대우해 줘라. 아들, 너는 이제껏 아침도 못 얻어먹고 다닌 거야? 아이고, 이 못난 놈아. 나는 너 키우면서 한 번도 아침 안 챙겨준 적 없다. 앞으로는 챙겨 먹고 다녀. 어머니, 저는 싫은데요. 저 아침까지 챙기려면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준비해야 해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정 먹겠다면 그냥 토스트나 시리얼 먹고 가면 되죠. 전 못해요. 너는 어째 한 번을 알았다고 고분고분 대답한 적이 없는 거냐? 암튼 앞으로는 밖에서 큰일하는 우리 아들 잘 챙겨라. 나도 2번 말하는 거 싫으니 알아서 잘하도록 해. 더 대꾸했다가는 싸움 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지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보다
100만 원이라도 더 벌었다가는 무슨 하녀 노릇하라고 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건 그 다음 시댁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을 확실히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명절도 아니었고 그냥 어머니가 남편 밥 해주겠다고 주말에 부르신 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미리 말했듯 그 인간이 하는 만큼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빠 집에 가면 하듯이 주방에 안 들어가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시아버지 말동무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시키셨지만 그때마다 남편에게 하라고 미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상 내가라고 부르시길래 제가 남편에게 시켰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상 내가래. 당신이 가져와. 저는 모른 척 남편에게 상을 내오라 했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번에 심기가 불편해 하시더군요. 제가 손가락 까딱가 나고 앉아있는 거 보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했고요. 너는 시어미 말이 우습냐? 너 오늘 대체 왜 이러니? 내가 너한테 시켰지 네 신랑한테 시켰어? 제가 들은 척 만척했더니 남편이 재촉하더라고요. 여보, 그렇다고 나한테 시키면 어떡해. 빨리 어머니 말 들어. 그럼 같이 상 차리던가. 다 같이 먹을 건데 왜 나랑 어머니만 이래? 당신네 집안은 가만 보면 여자만 몸종이야.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나도 당신이 하는 만큼만 하겠다고. 얘, 밥상 한번 내가는 거에 일이 토를 달고 그래. 얼른 가져가지 못해? 드디어 폭발하신 어머니는 노발대발 버릇없다며 화를 내셨고 남편 역시 저더러 피곤한 페미니스트라는 둥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는 둥 아주 선 넘는 말을 하더군요. 결국 저는 밥 안 먹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집에 왔는데 남편이 씩씩거리며 따라와서 하는 말이 제가 자기네 집에 시집와서 분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 앞으로 당신네 집에 정말 가기 싫거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나랑 이혼할래? 아니면 당신 어머니랑 연 끊을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번에 야,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왜 연을 끊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싫고 며느리 노릇하기 싫으면 당신이 나가. 이러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 당신 오늘 한 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후회는 너나 하지 마. 나야말로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진짜 피곤하다. 남편 말 듣고 나니까 이 결혼을 굳이 지속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를 남편 떠받들라고 시키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전혀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그때 마음 먹었습니다. 원래 결혼하고 나서 서로의 본 모습을 알게 되는 거라지만 저는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도 티가 안 났어요. 이런 거 결혼 전에 알고 피해갈 수 있다면 왜 그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콩깍지가 벗겨지고 본 모습을 본 후에야 후회하는 거죠. 저는 결혼이라는 건 부부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온전한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믿기에 그 믿음이 깨지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갈라서자는 말을 했으니 저도 그날 크게 다툰 이후로는 줄곧 이혼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송 이혼, 협의 이혼 다 알아봤지만 결혼 1년도 안 된 시점에다 애도 없으니 서로 깨끗이 협의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뒀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냉전 중이었고요. 며칠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내는 그 와중에 기어이 부부싸움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냉전 기간 동안 엄청 퉁퉁거렸어요. 집에 들어오면 미간을 잔뜩 찌푸리는 건 물론 자기 물건을 툭툭 던지기까지 했고요. 한마디로 저보다 돈 조금 더 버는 회사 다닌다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저는 그 꼴이 눈에 거슬렸지만 참은 겁니다. 어차피 기회 봐서 이혼하자고 할 거라서요. 그런데 하루는 이 인간이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야, 나 어제 술 먹고 들어온 거 모르냐? 너는 남편이 아침에 해장할 수 있게 콩나물국 한번 끓여주는 게 그리 어려워?
나 속 쓰려서 이대로는 출근 못하니까 냉장고에 있는 국 데워서 간단히 아침상 차려줘. 이 인간이 돌았는지 냉전 중에 저한테 아침상을 차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대차게 거절했죠. 간단히 차릴 수 있는 거니까 당신이 좀 하지 그래? 난 지금 출근 준비하는 거 안 보여? 야, 너 정말 이렇게 남편 이겨먹으려 들 거야? 며느리 노릇 안 하겠다고 했으면 마누라 노릇이라도 해. 내가 너보다 이제 돈도 더 버는데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웃긴다 정말. 꼴랑 30만 원 더 버는 걸로 참 바라는 것도 많아. 그거 더 번다고 나한테 유세 떠냐? 당신 저번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지? 그냥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도.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을 덥석 물더군요. 그래, 나도 그만하고 싶어. 이혼하자, 이혼해. 나도 집값 좀 보탰다고 너 은근히 유세 떠는 거 싫거든? 고분고분한 여자들 나가면 널려 있어. 도장 찍어줄 테니까 이혼 서류 당장 가져와. 홧김에 이혼하자고 한 거겠지만 이혼이라는 거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거 아니더군요. 서로 협의만 되면 갈라서는 건 몇 번의 귀찮음만 감수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가슴 아파하실 아빠한테 말하는 게 참 어려웠지만 아빠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이 결혼해서 남편에게 내 재산을 다 오픈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었다 싶었고요. 1년도 안 된 결혼 생활 이렇게 접을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도 빨리 하지 말 걸 후회되더라고요. 어쨌든 아이가 없어도 1개월의 숙려기간은 있어야 한다길래 짜증이 났지만 살림 정리며 집 정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이혼 의사 확인하러 남편을 만난 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판사님이 재산이나 위자료 부분 협의가 안 된 게 혹시 있는가 확인하길래 제가 한 가지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 전 제 명의로 된 재산은 남편과 상관없는 거죠? 제가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서요. 결혼 전 증여받은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배우자가 귀화한 재산이 아니라면 놔둘 필요 없는 거죠. 저는 확인차 물어본 거였지만 이혼하는 자리에서 남편을 한 방 먹이고 싶어서 일부러 말을 꺼낸 것도 있습니다. 집 보증금이며 결혼식 비용 다 계산해서 남편이랑 칼같이 계산해 합의서에 적었는데 남편이 돈 10만 원에도 제가 더 가져갈까 봐 벌벌 떠는 거 보니 그 인간을 약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 인간은 제 입에서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이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법원에서 그 인간과 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각자 서로 짐 정리하기로 하고 헤어지려는데 남편이 아니나 다를까 이러더군요. 너 아까 증여받은 재산 얘기는 뭐야? 너 나 모르는 재산 있었어? 혹시 너 결혼해서 우리 공동 생활비로 뭐 투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듣고도 몰라? 증여라고 증여. 나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건물이 있거든?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되려나? 내가 아직 여력이 안 돼서 우리 아빠가 월세랑 건물 관리는 해주고 계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당신한테 말은 안 했을 뿐이고. 당연히 당신이라고 상관없는 재산이니까 신경 꺼. 뭐 10억짜리 건물? 당신 건물이 있었어? 근데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한 건데? 부부 사이에 이래도 되는 거야? 그 인간은 우리가 이혼한 사이라는 걸 그새 잊은 건지 눈을 까디집으며 흥분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모든 걸 다 오픈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일찍 알게 되든 늦게 알게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차피 우리는 이혼했는데? 야, 내가 그거 알았으면 너랑 이혼했겠냐? 너는 왜 남편이 나를 못 믿고 속인 건데? 아, 나 그것도 모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하지 말걸. 당신 정말 웃긴다. 아침밥 못 얻어먹는다고 이혼하자더니 왜? 내가 건물죄라니까 아깝니? 어쩜 대놓고 이혼 후회한다는 말을 하는 건지. 네가 이런 인간이라 이혼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싶다. 잘 먹고 잘 살아.
우린 이제 진짜 남남이야. 그런데 전 남편 놈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혼을 물으자면서 갑자기 저한테 고분고분하게 모든 걸 사과하겠다는 겁니다. 저기 여보, 지금 너무 늦었다는 건 알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관청에 신고만 안 하면 이혼 무효되는 거잖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오늘 정말 정신이 번쩍 든다. 둘이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이깟 종이 한 장으로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안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싹싹 빌 테니까 나 용서해주라. 어? 당신이 엄마하고 영 끊으라면 끊을게. 우리 이혼 취소하자. 나는 절대 신고 못해. 이혼 신고 절대 안 할 거야. 당신 정말 속물이다. 내 건물이 당신 것도 아닌데 돈이 무섭긴 한가 봐. 이혼 신고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어차피 둘 중에 한 명만 가서 하면 되는 거 몰라? 이미 끝난 일이야. 당신은 월급 나보다 30만 원 더 받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부자 되기 바래.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붙잡는 그 인간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구청에 가서 이혼 확인서 내고 이혼 신고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뽑아보니 남편과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이후 좀 괴롭고 귀찮은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이 문자질에 전화질에 계속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이혼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저를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정도가 좀 심하다 싶어 이걸 경찰에 신고해버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고민이 무색하게 우리 친정집에 어머니랑 전 남편 놈이 연락도 없이 쳐들어왔더군요. 오죽 못난 인간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엄마를 앞세우고 오겠어요? 게다가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예상이 되었기에 이 상황이 참 우스웠습니다. 대체 이혼한 며느리한테는 왜 오신 건데요? 빨리 용건만 말씀하세요. 저 딱 10분 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하시는 말이 예, 너는 왜 재산이 있는 거를 우리한테 말을 안 한 거니? 그랬으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겠니? 응? 너도 대접받으려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 말씀은 제가 재산이 없었으면 더 구박했을 거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두 사람 저한테 이런다고 제가 맘돌 일이 없는 거 아시죠? 이 건물이 아들 거 될 뻔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같이 살았어도 남편은 어차피 권리 없어요. 법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남편한테 나눠줄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오래 같이 살았으면 이혼할 때 나눠준다던데? 부부로 살았는데 우리 아들도 절반은 권리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혼할 때 우리 아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뭐 이런 날강도 같은 심보가 다 있나요? 이쯤 되니 아예 속내를 감출 생각도 안 하시더군요. 어머니, 10년을 살아도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한테 안 나눠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쪽 집안은 권리가 없다고요. 어머니는 너무나 아쉽다는 얼굴이었고 남편은 악어의 눈물까지 흘리며 제게 매달리고 징징댔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마지막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지금 이거 다 녹음했어. 내가 경찰에 신고하길 원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면 나한테 돈 줘야 할걸?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건물이 네 건 아니지만 건물주 마누라는 데리고 살 수 있었잖아. 여보, 그러니까 나한테 마지막 기회 좀 달라니까. 그래 얘,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이혼 취소하고 다시 잘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모자가 하는 듯이 마치 사기당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빠 오시고 계세요. 제가 경찰 불러야 그만하시겠어요? 당장 돌아가세요. 저 이제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단호히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뒤에서는
둘이서 뭐라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알 게 뭡니까? 오늘 이후로는 저 인간들 공권력으로 상대해줄 결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두 모자가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문자나 전화는 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이내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혼이 간단하지 않고 징글징글하게 어렵다는 선배님들의 경험이 맞는 거구나 알았네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한 건 정확히 8개월가량이었네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어찌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이 나이에 새치까지 확 생겼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안 맞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독신으로 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남자 만날 생각이 없기도 하고요. 작년 겨울 모든 게 정리된 거라 아직 주변에 제가 이혼한 줄 모르는 지인도 있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정리가 되겠죠? 이혼하고 나서 친정아빠 집으로 온 뒤에는 그 인간들 소식은 전혀 들은 바 없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가지지도 못했을 제 건물을 놓친 걸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놓친 걸 후회하고 있을까요? 이혼이 후련하기만 한 저와는 달리 아쉬워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할 말은 나름 다 한 것 같아서 억울한 건 없네요. 물론 시간과 노력이 아까운 건 있지만요. 구독자분들은 결혼하고 절대 바로 혼인신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절대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오픈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깨달은 거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지 않은 이혼 사연이지만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